저도 한때는 잠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 있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7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2시, 3시가 돼도 점점 정신이 또렷해지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자도 4시간 자네? 이러면 내일 나가서 또 꾸벅꾸벅 졸고 저녁 되면 또 정신이 또렷해지고 그럼 이제 수면제를 먹을까 고민하는 거죠. 이건 수면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고생해서 진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직접 다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실제 이 방법을 쓰면 96%가 2분 안에 잠에 들었다고 해요. 저도 그 96%였고 그 이후로는 진짜 잠 잘 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찾아주는 한의사 강준혁입니다. 여러분들 푹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증한 96%의 성공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는 푹 주무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잠자는 걸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원장님,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단순히 생각이 많아서만은 아니에요. 우리 몸의 호르몬 리듬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아침에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몸을 깨우고 햇빛을 받으며 활동할 때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변해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숙면을 유도하죠. 그런데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늦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밤에도 코티솔이 떨어지지 않거나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몸은 피곤해도 뇌는 계속 깨어 있어요. 이게 바로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의사 원장님께서는 이 잠을 잘 자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명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던 분들이 잠만 잘 주무셔도 이명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면서 낮에 소모한 에너지를 보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체의 회복력이 늘고 낮에도 훨씬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죠. 건강에 있어서는 잠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잠이 보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제 없이도 누구나 잠드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미 해군 비행예비학교에서 버드윈터라는 교관이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조종사들이 전투 상황에서도 잠들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와, 전투 상황에서 잠든다라고 하면은 이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잠들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훈련 목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결과는 더 놀라울 거예요. 6주간의 훈련 후 무려 96%의 훈련생이 어디서든 2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핵심은 몸의 긴장을 풀고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자세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편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얼굴부터 천천히 힘을 빼줍니다. 이마, 눈, 입 주변의 근육을 툭 하고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 팔, 가슴, 복부, 다리 순서로 내 몸에 힘이 빠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이완시켜요. 여기서 어깨나 턱에 힘이 남아있으면 뇌는 아직 긴장 상태라고 인식해요. 완전히 힘을 놓는 느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바닷물 위에 둥둥 떠있는 자신을 그려보세요. 물결이 살짝 밀어주면 몸이 흔들리지만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이 상상은 뇌의 긴장을 낮추고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버드윈터가 해군 조종사들에게 가르치는 이완법도 이런 완전 무저항 상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거나 억지로 참지 말고 내 몸이 스스로 호흡한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의 흐름을 지켜봅니다. 그럼 여러분도 금방 잠에 들게 되실 거예요. 저 지금 원장님 설명 듣다가 잠들 뻔했습니다. 잠에 대해서 평소 습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조심하면 좋을까요? 습관이 제일 중요하죠. 저는 3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조 리듬이에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낮 동안 활동이 부족하면 밤에 잠이 깊어지지 않아요. 실내에서 일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잠깐의 시간을 내서 햇빛을 쬐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체온 리듬이에요. 숙면을 위해서는 밤의 중심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활동으로 체온이 올라 있거나 비염이나 자율신경실조증 같은 기저질환 때문에 체온 조절이 안 되면 잠이 얕아져요. 이럴 때는 저녁에 따뜻한 족욕이나 반신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정서의 이완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티솔이 밤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멜라토닌이 제대로 작동해요. 아까 말씀드린 해파리 수면법도 이 정서의 이완에 해당되는 방법인데요.
쓸데없는 잡생각을 줄이고 다른 곳으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줄이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숙면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적은 코티솔의 과다 분비예요. 스트레스가 많거나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면 코티솔이 계속 분비되면서 몸이 각성 상태로 유지돼요. 또 야간 혈당의 급격한 변화도 문제예요. 야식, 단 음식, 늦은 식사는 인슐린을 자극해서 멜라토닌 리듬을 방해해요. 결국 수면을 방해하는 건 빛, 긴장, 불규칙한 생활입니다. 몸과 마음이 밤이라는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면 호르몬 리듬 전체가 어긋나게 돼요. 그럼 원장님은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의 긴장을 풀고 호르몬 리듬을 되돌리는 치료를 해요. 첫 번째로 침 치료 혹은 침도 치료로 목, 어깨의 긴장을 풀어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또 코티솔을 낮춰서 멜라토닌이 분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또 두피의 열은 대부분 혈액순환 저하나 비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침 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두피의 열 또한 식혀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필요한 경우에 감이온담탕이나 청신보혈탕과 같은 한약으로 불안, 심계항진, 또 허혈성 불면을 완화하고 세로토닌, 가바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즉각적인 이완 효과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한약 같은 경우도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나요? 그렇죠. 이런 한약은 사실 불면증 치료제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한약에서는 그걸 변증이라고 하는데 그 환자의 상황에 맞는 한약이 처방이 들어가야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좀 몸에 안 좋다라는 약간의 선입견? 인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약은 좀 다른가요? 맞아요. 저한테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도 약간 그 수면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수면제를 본인도 끊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 방향은 맞아요. 왜냐면 수면제에 자꾸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는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약은 사실 이렇게 수면을 위해서 신경을 차단시키는 그런 약물은 아니고 불면증이 왜 일어날까에 대한 원인을 해결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의존성이 생기진 않아요. 보통은 머리에 열이 많은 분은 열을 식혀주는 방향으로, 허약해서 불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혈을 보충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원인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약이 나가고,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의존성도 생기지 않습니다. 수면제랑 한약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그렇죠. 실제 원장님이 지어주신 한약을 먹고 환자분들도 좀 만족을 많이 하시나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원인을 치료하다 보니까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잠이 깊어질 때 가장 만족도가 높으세요. 역시 잠이 보약이네요. 잠이 보약입니다. 원장님, 오늘 보약 같은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한마디 해주세요. 잠은 의지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리듬이 어긋나면 몸은 깨어있고 마음은 불안해져요. 하지만 리듬이 돌아오면 아무리 오래 불면을 겪었던 분들도 다시 잠들 수 있어요. 오늘 밤은 해파리처럼 힘을 빼고 물 위에 떠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코티솔이 내려가고 세로토닌이 안정되고 멜라토닌이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리듬의 회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 주변에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혈액을 순환시켜 건강을 되찾는 건강 찾아주는 한의사 강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잠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면서 한약도 많이 드셨을 것 같고 해파리 수면법도 해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불면증이라기보다는 한 번씩 밤에 이유 없이 잠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내일 일정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무슨 안정을 해야지, 자야지 한다고 이게 정신이 또렷하니까 잠이 안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새벽에 갑자기 잠 안 오면 사실 원장님이 출근해서 한약을 지어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유튜브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파리 수면법에 관해서 시도를 할 때 긴가민가 하면서 시도를 해봤는데 의외로 효과가 좋은 거예요. 저도 되게 잘 잤고 어느 날 우리 김 원장님이 자기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원장님한테 제가 천천히 그거를 시켜봤어요. 자, 머리에서부터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목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해봤는데 제가 아직 잠 안 들었겠지 하고 이름을 딱 불렀거든요.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효과가 좋은 수면법이구나. 그때 이제 확신을 하게 됐어요. 몇 분 정도 걸렸나요? 제가 체감상으로는 거의
1, 2분 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2분 안에 잠드는 방법이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도 2분 안에 잠드실 수 있습니다.